여기가 총 몇 평이에요? 운용 면적은 한 2만 평 정도 되는데 2만 평이요? 예, 그래도 부족해요. 겨울에는 숙박만 지금 돌리고 있는데 빠지라고 하죠. 여름에 수상 레저 뭐 이런 거 하는 거. 요것도 그래서 이제 빠지를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많을 때는 한 2,000명, 3,000명 정도씩 돌아가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데가 여기가 이제 캠핑하는 캠핑 사이트고 지금은 약간 비수기인 것 같네요. 지금 완전 비수기죠. 지금은 이제 이쪽이 펜션 쪽이거든요. 지금은 이건 안 하고 숙박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언제부터 이제 하신 거예요? 한 3년 됐어요. 2만 평이면 여기서 되게 크게 하시는 편인가요? 제일 크죠, 제일 커. 가평에서 제일 큰 거예요? 예. 경기도에서 제일 클 거예요. 경기도에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물 접하고 있잖아요. 땅값이 비싸죠. 일단은 처음에 사서 이제 조성을 한 거죠. 이런 거 만들고 여기가 이제 원래 수영장이거든요. 원래는 온수 수영장을 돌렸었는데 더 재밌는 게 뭔가 해가지고 지금은 낚시터로 바꿨어요. 송어 낚시. 얘들이 이제 사람 피해서 도망 다니니까 요 안에도 있고 지금 한 여기 있는 것만 한 200마리 정도? 엄청 많죠? 와. 그럼 여기 숙박하시는 분들은 여기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무료로. 지금 오늘도 만실이고 지금 손님 다 계신 거예요. 아, 만실이에요? 만실이에요. 예. 여기 이제 바베큐 하는데 이제 여름에는 여기가 전체가 다 바베큐장으로 한 1,000명 정도 수용해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저쪽이 펜션동 쪽이고 네. 그다음에 저기 지금 아까 1주차장, 2주차장, 네네네. 1주차장, 2주차장이 있는 게 지금은 의미가 없는데 여름에는 저렇게 해놔도 주차가 다 안 돼요 지금. 요 뒤에가 이제 지원시설이고요. 여기 이제 편의점 있고 2층, 3층에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거 있고 이쪽에 이제 펜션 쪽 돼 있고. 이 땅의 가치만 하면 한 얼마 정도? 그래도 뭐 4,500억은 하겠죠. 매출은 한 50억 정도 나와요. 여름엔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1억 이상 나오니까. 시스템이 이거예요. 저쪽에서 수상레저 즐기고 네. 다 끝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바베큐 하는 거예요. 바베큐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숙박까지.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면 나갈 수 없어요. 실례지만 대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7살이요. 근데 3년밖에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예. 다른 사업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스크린 골프 하고 있어요. 그거 만드는 거 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도 있어요. 그것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냥 작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 회사나 스크린 골프 회사나 둘 다 외부 감사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외부 감사 기업이라는 거는 아무리 작게 봐도 회사 규모가 100억, 200억은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 대표님이 어떤 좀 스토리가 좀 있으시다고 해서 네, 그렇죠. 암이었죠. 암. 네. 암이요? 네. 암인데 좀 심각한 암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암이다 그러면 놀라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4년도였어요. 2014년도에 사기였었죠, 문제가. 사기라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기인가요? 네, 그렇죠. 위암의 전이가 복막전이.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암 안 하면 6개월, 하면 1년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단이 나왔던 게 보통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제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거기서도 진단 딱 나왔을 때 이제 뭐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3기까지는 선택을 하지 말고 무조건 항암을 하라고 하는데 너는 어차피 뭐 죽을 테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골라라 이거죠. 근데 그때까지 이제 모르셨어요? 몰라요.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아마 자각 증세가 있었으면 병원을 갔죠. 예. 완전히 어떻게 잘못되기 전까지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사기셨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들의 착각인데 암의 문제는 자각이 없어요. 거기까지 갈 동안. 근데 빠르게 잡히는 사람은 운이 좋은 거고 그건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발견하는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거고 네. 아닌 사람들은 이제 최악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병원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미련했던 건데 그 시기에 안 좋았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냥 좀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병원에 실려가는 상태가 돼서 아는 거예요. 이런 거였어요. 제가 해외 출장을 나갔었는데 그때도 좀 안 좋긴 했는데 그게 왜 헷갈리냐면 그냥 몸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암이 걸렸다고 해서 갑자기 막 엄청난 일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저도 그냥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약국에서 약 사들고 출장을 간 거죠. 그때 제가 보였던 징후는 화장실에서 변을 보면 새카맣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죠. 그냥 안 좋은가 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았을 때 보니까 그게 혈변이에요. 피가 굳어버리니까 검정색, 그게 짜장면색이라고 하는데 네. 짜장면 색깔로 이렇게 나온 건데 그걸 이제 나는 모르는 거죠. 그게 혈변이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왜 이렇지 색깔이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병원 다니면서 그건 알게 된 건데 그게 이제 제가 어떤 상태냐면 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를 뚫고 나왔어요. 암이. 그러면서 피가 그쪽으로 나왔던 건데 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 일을 아주 처음 겪어본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급하게 타고서 와서 병원으로 갔더니 예. 뭐 암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지금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안 좋다. 이게 거의 죽은 사람의 피 수치다. 그래서 혈액을 한 10개인가 12개인가를 그냥 맞고 나서 그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암이다라고 하는 거죠. 암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사기 이렇게 진단이 된 거예요. 거기서는 3기 진단 받았어요. 3기 진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병원을 옮겼죠. 왜냐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어떤 믿음 때문에 예. 병원을 다시 옮겨서 다시 근데 이제 그때 가족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가족들은 알고 있었는데 예. 이제 사기다라는 그 판명이 났는데 혹시나 제가 뭐 이상한 생각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수술을 한 거예요. 사기는 수술이 안 돼요. 그때 이거 잘못됐네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수술이 너무 일찍 끝났어요. 나는 이제 들어가서 이거 절제한다라고 알고서 수술을 들어갔는데 예. 눈을 떠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게 지나간 거예요. 그건 수술 안 한 거거든. 그러니까 개복을 했다가 예. 폐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예. 근데 병원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보호자들이 원하니까 수술 들어갔던 거고 수술 들어가서 뭘 한 게 아니라 와 전이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 못 대고 그냥 닫고서 다시 와서 네. 이제 종양내과로 옮겨진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한부 판정이라고 하죠. 시한부 판정을 그렇게 받은 거죠. 6개월 예, 받으신 그때요. 거예요. 예. 그럼 보통 이제 6개월 판정 받으면 네. 거의 대부분 생을 좀 마감하시고 이제 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글쎄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좀 아픈데 일단 저는 항암을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반년이라도 더 살아야 뭘 정리라도 뭐하든 할 거니까 항암을 하겠다라고 하고 항암을 시작을 했고 안 죽더라고요. 그렇게 뭐 또 몇 년,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지금 상태라면 수술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암을 전부 절제를 하고 전이된 암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기적이네요, 그럼. 기적이죠. 이게 존재하지 않는 수치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게 좀 존재하는 건가요? 없는 확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디님도 남의 얘기다 생각하니까 확률인 거예요. 내 얘기다라고 생각해봐요. 확률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록을 엄청 찾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초기니까 저랑 비슷한 병증에 이런 사람들 많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암사기 복막정형 환자는 거의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요. 아무도 지금. 그럼 지금 몇 년 되신 거세요? 10년 됐잖아요. 2014년도 발병했고 그러니까 잊어먹질 않아요. 이게 2014년도 3월 달에 했고 세월호 사태가 그 다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것도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 모습들이 나의 미래처럼 보이니까 그 병원에 앉아서 세월호 보고 있으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10년이 됐으니까 암에서는 5년을 완치 기준으로 봐요. 이제 사기는 암이에요. 사기는 아닌데 3기까지는 5년 정도 생존을 했으면 완치가 됐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 사기 암은 아무리 오래 생존을 해도 잘못되면 바로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시한부 뭐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금 보는 상태 그대로예요. 병원을 계속 다니시면서 그렇죠. 추적을 해야 되니까. 뭐 아프시거나 지금 뭐 그런 건 있으세요? 안 좋죠. 항암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건 안고 사는 거예요. 항암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아져요. 항암 뭐 1, 2, 3기까지는 그래도 한 10회면 끝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세 자리 단위로 갔으니까 힘들죠. 근데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암 사기이신 채로 계속 이제 사시고 하시면 사실 삶에 어떤 열정도 많이 좀 안 생기고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뭐 더 열심히 사시고 막 이런 이유가 있으세요?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무기력하게 죽을 건지 하는 데까지 해볼 건지
근데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를 선택을 했으니까 시간의 한정은 생겼지만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해보자. 그렇게 하고 나서 떳떳하게 마무리 짓자. 늘 똑같아요. 나는 6개월 뒤에 죽을 사람이에요. 그 마인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놓고 뭐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좀 희망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심각하게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이런 것 좀. 딱히 없는데 안 아프신 분들 보면 뭐 인생 되게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살지 말고 되게 축복이거든요. 내가 돈 없다고 나 돈이 없어, 나 돈을 못 받아, 왜 난 집이 없을까, 왜 내 차가 안 좋을까 막 이런 생각.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뚱이가 온전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살라는 거. 투정 부릴 필요 없다는 거. 지금 그거가 의심이 되면 아무 대학병원이나 한번 가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대학병원 가서 거기서 30분 동안만 서 있어 봐요. 그럼 알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거기 대학병원 종양내과 가서 여기다가 링겔 꽂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다 암이에요. 그 사람들 얼굴 표정 한번 봐봐요. 그럼 행복할 수 있어. 링겔 안 꽂아도 되잖아. 암 선고 안 받았잖아. 수술 안 하셔도 되고 나처럼 사형 선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내가 보기엔 없다. 그래서 정상적인 분들은 되게 행복하게 살고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 얼른 병원 가보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건강진단 하시고 그렇게 해도 애지간한 암은 다 잡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잡으면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암 1기, 2기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전이 되면 어떡하나. 전이 되는 건 전이 된 다음에 생각을 해요. 거기 전 단계에서부터 막 어떻게 그냥 막 일을 다 안 해버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버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면역력이 약해졌잖아요. 근데 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암이 들어와서 증식을 해서 생겨난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 누워버려.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을 해요. 할 수 있잖아. 왜 암이 장애 등급이 안 나와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말기이신 분들, 이제 3기부터 저는 얘기를 할게요. 3기, 4기이신 분들이 죽고 싶을 거예요. 이게 어떤 기분이냐 하면 4기 같은 경우에 분명히 죽을 건데 언제 죽을지는 안 알려줄게. 당해봐. 이런 기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알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뭐 다 아는데 그런데 의지는 좀 잃지 말자. 왜냐면 이게 눈이 풀리면 안 돼. 다 풀려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눈은 살아있어야 돼, 사람이. 근데 보면은 이제 3기 이상 가면 또 눈이 초점을 잃어. 4기부터는 그냥 맛이 가. 그냥 살아있는데 숨 쉬는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는 살지 말자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 진짜로 이제 죽을 각오로 사는 거죠. 죽을 각오로. 그럼 무서운 게 없어. 내가 정말 걱정하는 건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살 수 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놔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있잖아요. 나는 이걸 못 찾았단 말이야. 단 한 명도. 자, 2014년도 발병에 3월 발병에 지금 2024년도 1월이니까 10년 차가 됐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무슨 암을 갖다 대도 가장 상위 레벨에 들잖아요. 위암 복막전이가. 병원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은 적 별로 없어요. 항암 할 때만 가서 했어. 그 일 했어요. 그 수술하고 나서 피주망이 차고 돈 빌리러도 다녔고 다 했어. 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난 누워 있었다.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뭐 항암제 나는 다 맞아봤어. 다 해봤어. 기어다녀 보고 머리털 빠지고 뭐 그 털만 빠져 다 빠지지? 손톱 다 빠지고 나 치질 생기고 뭐 다 했어요. 근데 암보다 더 강력한 거는 인간의 의지예요. 그냥 죽여라 이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아. 견디고 그 무엇을 할까? 움직일 수 있으면 일을 하자고요. 일을 하든 가서 나가 놀든 뭐 하든지 간에 누워있지만 말자고. 죽음이 두렵진 않으세요? 이제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두려웠죠. 그때 이렇게 죽음과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지간한 건 다 해봤는데 사업도 망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무서운 게 없었는데 이게 죽는다라고 하니까 그건 좀 상당히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이씨 하는데 왜냐면 그때 내가 30대였으니까 또 근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죽는다고 해도 뭐 열은 받겠지만 조금 뭐 평온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10년을 해온 만치를 시간을 다시 뒷바꾸 쳐가지고 다시 돌려놓을 테니까
다시 이렇게 해라라고 한들 지금처럼 살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원도 한도 없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있어요. 또 이렇게 피곤하게 10년을 더 사느니, 그런 생각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뭐, 예. 그래도 죽는다고 하면 두렵긴 하겠죠. 그렇지만 10년을 계속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약간 면역이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